자, 이렇게 여름철, 도심에서 가깝고 한 공간에서 물놀이, 또 어트랙션 등등 스릴 만점 즐거움이 있는 워터파크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런데 워터파크 곳곳에서 당신과 또 가족을 노리는 안전사고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의 꽃 중에 꽃은 뭐다? 슬라이드. 그렇습니다. 스피드와 스릴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터 슬라이드입니다. 자, 하지만 빠른 속도만큼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높죠. 알아도 듣자, 모르면 더 듣자. 놀이기구 안전 탑승법. 자, 워터 슬라이드를 탈 땐 라텍스, 또 폴리우레탄, 나일론 소재 등의 수영복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수영복 소재가 아니거나 옷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력 때문에 슬라이드를 내려가던 중간에 멈추거나 심지어는 워터 슬라이드 밖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진짜요? 이 옷의 마찰력 때문에 이 저항력 때문에 튀겨나가. 야, 이건 전혀 몰랐네요. 화면 보시죠. 갑자기 뒤에서 자, 어머머. 아이고야. 어머. 피할 겨를이 없네. 네. 아니, 저 위에서 내려가면 안 되지. 대부분 워터 슬라이드에는 안전 요원이 있어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출발을 하지만 자, 영상처럼 안전 요원이 또 없는 일부의 워터파크 혹은 또 요원의 말을 무시하고 연속으로 탑승을 저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나죠. 타박상, 골절 등 큰 불상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워터파크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즐길 때 또한 올바른 자세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양손을 일단 가슴에 밀착하시고요. 발목은 꼰뒤, 발끝을 아래를 향해 주시고요. 자, 고개를 들고 배꼽 쪽을 향해서 아래를 주시하면서 타셔야 되는데 이 자세는 마찰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된 자세이고요. 자, 그리고요, 파도에 몸을 맡겨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인공 파도풀. 무려 2m가 훌쩍 넘는 파도로 스릴이 끝내주죠. 하지만 구명조끼나 튜브 없이 그냥 몸을 맡겼다간 몸을 가두지 못해서 온몸이 쏠리면서 찰과상과 또 타박상까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안전가드, 구명조끼, 튜브는 필수고요. 가급적 엉덩이 쪽에만 걸치지 말고 들어가서 손잡이를 꽉 끼워서 나를 맞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튜브에 엉덩이 끼는 거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튜브에 엉덩이 껴봤는데 진짜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몸이 이렇게 껴가지고 그 상태로 만약에 이게 수심이 깊은 데로 이게 이동을 하면은 몸을 못 가누잖아요. 순간적으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세보다는 손을 꽉 끼고 자기 딱 몸에 잡고. 끼우는 튜브 자세가 더욱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내믹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값, 수상 스포츠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의 푸켓이나 필리핀의 세부 등은 휴양과 레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해외여행 1번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매해 관광 수요가 늘다 보니 무허가 수상 스포츠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여름마다 빈번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레저 스포츠 중에서도 이 패러세일링은 수상 레저뿐 아니라 하늘까지 정복할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바닷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아, 해봤어요, 저거를? 네. 그냥 내가 매달려 있기만 하면 굉장히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난 2017년 7월 휴양지 대명사 푸켓을 찾은 호주의 한 부부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일어납니다. 70대 호주 관광객 로저 존 허씨는 패러세일링을 즐기다가 하늘에 약 30m까지 뜬 지 약 13초 만에 바다로 그대로 곤두박질에 추락하고 사고 후 곧바로 구조대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다. 근데 저거 안전장치가 잘 돼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당시 낙하산과 여행자를 연결하는 안전장치의 하네스의 고리가 풀리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함께 있었던 로저 씨의 아내의 말에 따르면 낙하산 착용을 도운 직원은 로프를 잡는 법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안 되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사소하게 안전 불감증이 만든 사고인 거거든요. 그렇죠.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믿을 만한 업체를 고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자, 먼저 패러세일링을 하기 전에 바다를 달리며 낙하산을 끌어줄 모터보트가 무척 중요한데요. 국내 업체에서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증 1급이 있어야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당국의 해양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전에 운전사의 면허증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과 연결하는 안전장비는 정말 생명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구가 녹이 슬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 이것에 입문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바로 여름 수상 스포츠의 꽃! Surfing USA, Surfing USA.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라는 말처럼 매력적인 수상 스포츠가 바로 서핑인데 말이죠. 전화죠 요새. 대한서핑협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5년 3만 5천여 명에서 2016년엔 4만여 명으로 5천 명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불청객, 수상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30세 김모 씨가 해안가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고요. 그리고 지난 2014년 7월엔 강원도 양양 동산해수욕장에서 보드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안전장비 리시코드 미착용으로 서핑 도중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핑이 참 재미는 있지만 정말 안전에 유의해서 타야 되는 그런 종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만만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네. 아니 그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이건 좀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리시코드 있잖아요. 네네네. 서핑의 생명줄로 불리는 이 안전장비. 물에 가라앉지 않고 부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명도구와 분리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리시코드로 내 몸을 항상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서핑은 바다에서 초보자와 전문가가 한데 뒤섞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서프보드에 부딪히거나 또 다른 서퍼와의 충돌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보드를 타고 올라탄 파도에 끼어들기는 NO! 이게 바로 서핑 에티켓. 근데 서핑 타는 사람들 보면 꼭 파도가 큰 날 일부러 더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짜릿하고 재밌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정말 위험하니까 좀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방파제의 목적은 거센 파도나 해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산바리라고 많이 부르는 이 테트라포드로 만드는데요. 이곳은 바위나 암초 주변에 사는 볼락, 우럭 등 다양한 어종들이 몰리기 때문에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명당으로 불린다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테트라포드가 정말 위험한 곳인 거 모르셨죠? 실제로 울산 해양경찰서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 연안에서 일어난 61건의 안전사고 중에 방파제 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빠져서 그러죠. 그렇죠. 이 방파제는 파도에 늘 젖어 있기 때문에 물이끼와 해조류들이 자라서 아주 미끌미끌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테트라포드는 사이사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을 헛디딜 경우에는 곧바로 추락. 맞아. 또 단단하고 높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중상을 입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쉼 없이 치는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인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바다의 블랙홀로도 불리는데요. 여러분 무서우시죠? 네. 그래서 준비한 대안,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그리고 구명조끼나 미끄럼 방지용 신발 등 이 개인 안전장비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해수욕장에는 독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저게 뭐야? 광범위하게 이제 빨간 환부가 보이는데요. 자, 저게 무엇이냐? 바로 여름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에게 물린 자국입니다. 아, 해파리 다리. 해수욕장 가면 바다 위에 작은 해파리들이 뭐 둥둥 떠 있잖아요. 다들 뭐 신기하다, 귀엽다 하면서 크게 경계를 하진 않는데요. 2012년도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아이가 해파리에 쏘여 4시간 만에 사망하는 등 온난화로 해파리들이 요즘 급증해서 그만큼 사고 소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해파리 종류는 식용이 가능한 것부터 맹독을 지닌 종까지 약 200여 종이 있는데요. 자, 그중 우리나라에 가장 자주 출몰하는 독성 해파리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로요. 주로 7월 중순부터 남해와 동해에 출현하는데요. 자, 우리가 자주 보는 작은 해파리들 아시죠? 그게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어린 해파리들인 겁니다. 가자란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길이가 50cm에서 1m까지 가는 아주 대형 해파리인데요. 오, 되게 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촉수에 조금이라도 살이 닿으면
촉수에 달린 수천 개의 자포, 즉 독이 든 침인 이 자포가 피부에 찰싹 붙어서 독을 주입하는 겁니다. 아유. 해파리 촉수에 감겨서 이 독에 쏘이면 채찍을 맞은 것 같은 자국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 구역질, 근육 마비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요. 심하면 전신으로 독이 퍼져 자칫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일단 물렸다면은 그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 꼭 해야 할 응급처치법이 있는데요. 절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지 말고 바닷물이나 식염수를 뿌려 피부에 남아있는 자포를 씻어내야 합니다. 만약 가시 모양의 촉수가 박혀 있다면 보이는 대로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요. 등장만으로 그 해수욕장을 공포 자체로 만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상어 또 나오나요, 지금? 자, 이 생물의 이빨은 이빨은 잠수용 슈트를 뚫을 정도로 강력하고 단 1mg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뱀장어. 독사예요? 뱀장어. 뭔데? 바로 이것. 저게 뭐예요? 뭐야, 불가사리? 문어네, 문어. 문어? 저기 보이는 저 생물, 그냥 문어가 아니라 맹렬하고 강력한 독을 가진 파란 선 문어입니다. 아주 작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문어이지만 이 작은 녀석이 가진 독은 보고의 독과 같은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보고의 독보다 무려 1000배가 더 강력한 독.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1000배는? 저 작은 몸에 보고의 1000배가 달하는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독약의 대명사, 일명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청산 나트륨의 무려 1200배. 와. 자, 이 파란선 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바다의 산호와 암초에 삽니다. 자, 문제는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포항에서도 얘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이 작은 문어를 발견한 피서객이 처음 보는 문어다. 되게 예쁘네라고 잡는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쫙! 자, 남자는 손가락이 잘릴 것 같은 고통에 바로 119를 불러 응급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다행이네. 문어침 속 테트로도톡신 독이 근육을 마비시켜 무려 열흘 동안 손뼈가 시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잠깐 부었네,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뒀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정말 이 선에서 다친 게 정말 다행이신 거죠. 빨리 좀 조치를 정말 운이 하셔서. 좋으셨던 겁니다. 예. 특히나 저 파란선 문어는 먹물 주머니가 없어서 자기 방어를 위해 몸의 겉면에 독이 흐르고 있거든요. 파란선 문어의 스킨을 만지기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독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만약 파란선 문어를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너무 귀여워서 막 무조건 만져볼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반드시 주의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피서지의 메카, 부산 해운대. 정말 그 넓은 해운대를 피서객들이 가득 메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휴가의 단꿈을 모두 휩쓴 일이 있었죠. 지난 2017년 7월 31일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70여 명의 관광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건데요. 피서객들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 이유, 바로 이안류. 이안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정말 다행히 2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되긴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난 2007년엔 이안류로 인해 해운대에서 사망자가 발생. 또 2010년엔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대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파도의 역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안류는 순식간에 200m 이상의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안류를 만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안류가 왜 발생하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 주로 해변으로 몰려온 파도가 고르게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협곡이나 암초 같은 해저 지형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나 제주 중문, 강릉 경포, 보령 대천 등의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이안류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났을 때 일단 이안류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떠내려갔다. 그러면 절대 무리해서 육지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튜브 속이었다면 꽉 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구조가 늦어져서 헤엄을 쳐서 나와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 육지와 45도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수영해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11년 해운대를 시작으로 실시간 이한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류 위험 지수가 주의 단계일 때는 물놀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라스베가스에서는 미국 최대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라스베가스를 대표하는 축제답게 매년 최대 약 30만 명의 관객들이 찾아옵니다. 30대 남성 마이클 모스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야말로 올라이 광란의 밤을 보낸 그런데 다음 날 새벽 택시를 잡으려던 그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훅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지 단 4시간 만에 어머. 결국 안타깝게 사망. 아이고.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걸 누를 수가 있을까요? 뭐 이 열기에 나도 몸이 뜨거워지나 보다라고 그냥 착각을 한 모양이죠. 그런 놈 머리가 어지러웠을 텐데. 실제로 미국 라스베가스는 매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며 일명 가마솥 더위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날도 38도를 웃도는 폭염 속의 야외 공연이었고 게다가 숨진 남성은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이 북새통이라 구급차가 들어오는데도 많이 지체됐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더위에 장사 없죠. 그래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사병의 천적은 바로 물.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최소 1시간마다 2컵 정도의 물은 꼭 마셔주셔야 됩니다.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스포츠 음료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근육통이나 경련, 또 의식도 가물가물해지는 열사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요. 일단은 시원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체온을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신체에 물을 뿌리거나 젖은 수건을 덮어 부채질이나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서 열을 빠르게 증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텍사스의 한 워터파크를 찾은 프란치스코 가족. 오랜만에 물장구도 치고 잠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4살짜리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아빠 저 너무 졸려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유난히 피곤해하더니 갑자기 음식물을 개워내고 설사까지 했는데요. 왜? 자, 그래서 엄마는 혹시 물놀이 때 먹은 햄버거 때문인가라는 생각으로 급히 약을 먹이고 아이를 간호했고요. 그 덕분인지 아이는 다행히도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내가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왜? 아니 기력을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뭔 일이 났어요? 자,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그만 침대 위에서 사망. 왜? 소년의 사인은 놀랍게도 익사. 아니 또 물놀이 갔던 거예요? 아닙니다. 자, 바로 익사의 원인은 프란치스코 3세가 사망한 이유는 마른 익사였습니다. 처음 들어봤네, 이런 거. 자, 보통 수영하다가 종종 갑작스럽게 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마른 익사는 잘못 삼킨 물의 일부가 폐 속에 흘러 들어가면요. 뒤늦게라도 폐에 자극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게 실제로 맞나요? 2005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약 3에서 4천 명 정도가 익사로 사망하고요. 어머나. 이 중에서 무려 13%에 이르는 500여 명이 마른 익사로 사망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꽤 많네.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죠.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증상을 알면 저희가 마른 익사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네, 마른 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물놀이를 마친 뒤 가슴 통증, 기침, 구토감, 그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거품을 토하는 등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유아, 7살 이하의 아이들은 후드를 포함한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른 익사에 대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